그 아이가 그 지킴이 아이가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을 또 합니다. 그것을 이제 개발 활동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와서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상황 보고를 하고 네.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토론을 했습니다. 네. 그 사안에서 교사가 개입해야 될 위기가 있을 때는 저는 그 아이들을 정리해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저는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만들어서 네. 그 예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했습니다. 네. 저는 초점이 뭐냐면은 사전 예방을 하자는 거죠. 그렇죠. 사전 예방을 하자는 네, 거죠. 네, 네. 그래서 그 활동이 또 이 아이들이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학급에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피해자일 것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는 네. 그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아이들이 네. 또 도움을 요청하는 끈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도를 이렇게 활용해 왔습니다. 지금 하고 계신 그 네. 제도에 대해서 네네.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.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? 근데 저는 일단 근본적인 그 대안이라고 한다면 원인이 이제 분석이 되잖아요. 예.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보는 하나의 한계가 있겠지만 네. 저는 우리 강 변호사님이나 또 우리 학부형님 말씀하셨지만은 학교 현장에서 폭력에 대한 그 가해자나 그다음 피해자나 공범자가 다 피해자라고 봅니다. 그리고 특히 가해자의 아이들을 보면은 쓸 곳이 없다는 거예요, 학교에서. 네, 네. 저는 일진의 아이들도 만났습니다. 아. 일진의 아이들을 만나본 결과 우리 학교가 학력 위주나 진학 위주잖아요. 그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또래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의 힘을 발휘해서 그것으로 그 아이들은 그 맛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한 가지 그 근본적인 또 대책으로 넘어간다면은 정말 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 공간을 선생님들이나 전문 상담가가 확대되어서 이 아이들을 미리 이게 상담을 또 하고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. 네. 정말 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금 네, 말씀해 네. 주셨어요. 네. 그 어머님의 어떤 입장이실 네, 수도 네. 있고요.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을 좀 예, 보듬어 한 안아야 가지만요. 된다. 예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최근에 교과부에서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서 저는 한 가지 깜짝 놀란 사건은 네. 강제전학이었습니다. 강제전학. 이 강제전학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네, 네.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 폭력이나 여러 사건을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아이를 전학 보내면 그 학교는 일시적으로 해결이 돼요. 그렇지만 전학을 받는 아이는 그 학교는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최근에 가장 있었던 일은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. 아이들이 또 방황하게 되겠는데요, 네네. 그러면?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그런 어떤 네, 대안이 좀 네.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. 네, 부산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. 이상, 예. 네.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학생들을 가까이서 보시는 두 분 선생님의 의견까지 또 들어봤습니다. 계속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신성원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사실 일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신 총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까요? 먼저 그 가해 학생들의 그 실태를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. 일진회로 얘기되어지는 폭력 서클 그 실태가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? 사실 2005년도에는 일진회가 좀 중심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은 좀 일어났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일진회도 일진회지만 일진회와 비슷한 아류들이 지금 현재 학교 내에 상당히 많고요. 예. 이제 그러한 이제 아류들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가 지금 이제 계급화 그리고 또 서열화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학교 내에서 같은 이제 동료의 친구들끼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에 그 대구 사건의 가장 큰 시사점이 가장 친한 친구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났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이제 친구 사이에 이런 이제 계급화 서열화가 이미 학교 사이에 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. 예,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 좀 많지 않은 이제 그런 좀 상황입니다. 강 변호사님. 옛날 그 검사를 하실 때도 뭐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여러 가지 그 보도를 통해서도 그 실태를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 청소년들의 그 가해 행위라고 할까요? 불법 행위라고 할까요? 일단 그 원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.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그 실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아니 무슨 가해자들의 실태가 어쩌고 하는 것은 이미 보도에 너무나 많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한 것보다도요. 지금 학교 폭력 문제가 나온 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. 제가 기억하기만 하더라도 이 YS 정권 때